안녕하세요. 곧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 40대 주부입니다. 시댁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네요. 다들 시댁 사정 어떠신가요? 시어머니랑 사이는 좋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랑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둘 다 평범한 대학교 나와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다 만나 사귀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2년 정도 연애하다 소박하게 시골려 결혼했네요. 양가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애초부터 저희끼리 힘모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이 비슷비슷해서 그 몇천 합치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받아 서울 외곽의 10평대 빌라 7천짜리 전세에서 신혼 시작했어요. 친정은 충청도에 계시고 농사일을 하셔서 많이 바쁘십니다. 시댁은 아버님만 일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나마도 저희 결혼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시다가 저희 결혼을 기점으로 두 분이 별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조로 100만 원 보내주세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사셨고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5살 어린데 회사를 다니다가 말다가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혼자 독립해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본가 들어와 살았고요. 그게 저희 결혼하고 3년 정도 후에 그렇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신우가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저희에게 용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전화해 돈이 없다, 어디가 아프다, 신우가 겨울 잠바가 없단다 등 구질구질한 말만 하셔서 어느 순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린 거죠. 그쯤 저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번 유산을 했어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니 남편도 안 되겠다 싶어 중간 역할을 한답시고 시어머니한테 연락 그만하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신우랑 손잡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저에게 네가 뭔데 모자 사이를 다 갈라놓니?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해 여우같이 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따지시더군요. 제가 유산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준 거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신우는 언니가 몸 관리 똑바로 안 해서 유산한 걸 왜 우리 엄마 탓을 하세요? 언니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버는 맞벌이면서 왜 시댁에 용돈도 제대로 안 줘요?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은 넘게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에 꼴랑 20만 원만 보내시냐고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가닥해서 너나 일해라.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백수에 맞들려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나이 더 많은 올케한테 대들기나 한다. 라고 참교육을 빙자한 화풀이를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더 분노했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쉽지 않은 며느리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리고 싶었고 버릇없는 신우한테도 봐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안 하셨어요. 신우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 불편할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니 1년 만에 어머님이랑 신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결혼 초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은 후로는 그냥 명절 포함해 1년에 3-4번 만날 뿐이고 안부전화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건조한 사이가 되었죠. 이 편이 훨씬 나았어요. 시댁이랑은 살갑게 지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애 둘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맞벌이 하는 동안 차근차근 차도 바꾸고 집도 넓히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는 동안 신우는 여전히 취업은 하지 않은 채
알바만 근근히 해갔고 시부모님은 별거가 오래되자 마침내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위자료조로 살던 집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먼 지방에 집 얻어 살며 일하고 살겠다 하셨고요. 생각보다 황혼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잘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무슨 이유에선지 사기를 당했고 어머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우한테 큰 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못 갚았고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남는 차액으로 보증금 2천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을 구해 신우랑 시모랑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일이란 걸 하지 못하셨는데 집 넘어가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에 다니셨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군요. 건강이 나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 안 하고 사시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노후 책임져 달라고 하실까봐 좀 겁났습니다. 두 분 이혼도 하시고 또 신우가 친 돈 사고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집까지 홀라당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어머님은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으니 참 깝깝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였습니다. 어머님은 다니던 공장도 관두셨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한테 다달이 보내는 용돈도 조금씩 많아졌어요. 20만 원으로 시작하던 용돈은 아이들 초등학생 되었을 무렵엔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까지 다달이 돈이 50만 원씩 들어가니 너무 숨막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더니 나중에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돈 안 보내주면 엄마랑 동생 힘들 텐데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라며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럼 당신 용돈에서 까서 드려. 담배도 끊고 당구도 끊고 라고 했더니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기어코 남편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경력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로 옮겼고 만년 사원에서 바로 차장까지 달며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동안 월급은 남편보다 100만 원이나 더 많이 받게 되었지요. 그래도 애들 케어며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여자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큰 불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제가 모든 걸 떠안는 게 당연하다 여겼나 봐요. 월급 많아지니 속으로 남편을 무시했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시댁에 보내는 돈 많아지니 담배 끊고 당구 끊으라 한 제 한마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아둥바둥 사느라 제 취미생활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따로 들어가는 용돈이랄 것도 없었죠. 남편은 꼬박꼬박 자기 몫으로 한 달에 50만 원은 넘게 썼고 본인 집에도 다달이 50만 원 들였으면서 저한테 고생한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싸움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의 태도 때문에 더 실망하고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혼 한 해 만회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큰애 초등학교 4학년 때네요. 사춘기 들어선 큰애가 저희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저한테 엄마 정말 이혼해? 라고 물으며 펑펑 우는 아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얘기를 통해 다시 화해했네요.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한창 예민할 때 이혼했으면 저도 후회했을 테니까요. 여튼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남편도 저한테 조금 미안해하며 담배도 줄이고 당구도 끊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댁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큰애 중학생 되었을 무렵 아주 갑작스레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 남매에게 일찍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 하셨어요. 몰랐는데 아버지 친가 쪽에서 물려받은 땅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제 동생이랑 충청도의 어느 땅 7,000평 정도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땅을 그대로 갖고 가기로 했고 저는 받은 땅 중에 일부를 매각해 2억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 팔아 아이들 중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경기도라 당시 4억만 써도 30평 후반대의 좋은 아파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감사하다 거듭 인사드리고 그렇게 저희의 깔끔한 보금자리에서 새 시작을 기대하게 되었죠.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이사 간다고 시댁에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이사 간 지 2년도 안 되지 않았니? 왜 벌써 이사를 가?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아이들 중학교 때문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땅 증여받은 걸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분명히 저희한테 기대실 게 뻔해서요. 남편도 입 꾹 다물고 그냥 애들 교육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신우가 자꾸 집요하게 파고들더군요. 돈도 없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냐.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 집 매매가가 4억이더라. 전세냐 매매냐 계속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세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라고요. 왜 거짓말하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난감해 죽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와이프가 친정에서 땅을 증여받았고 일부 팔아서 현금으로 갖게 되었다고요. 그거 알고 나서 신우가 저한테 배신감 느낀다며 장문으로 카톡하더군요. 자기네들을 거지 취급했네, 도둑 취급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망했다고 하길래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왜 사실대로 말했냐고 다그치니 남편이 말하길 언제까지 숨길 참이야. 엄마랑 동생이 계속 물어볼 텐데. 그리고 그거 숨긴다고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당신은 우리 집에 돈 안 쓸 거잖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가 몇 번이나 우리 집 놀러 오고 싶다고 날 좀 잡으라고 성하더군요. 시모도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놀러 가냐? 아무리 네 친정에서 준 돈 보태 산 집이라지만 거기 내 아들 돈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신우를 초대했더니 집 좋다고 난리더군요. 자꾸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저 자신을 달래며 나름의 도리를 한다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신지 주무시고 가시겠다 하시는 걸 남편이 그나마 말렸네요. 신우는 여기까지 온 김에 근처 사는 친구 만나겠다며 조금 일찍 집을 나섰고 어머님만 조금 더 계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녁거리 포장해 오겠다며 우리 아들들이랑 나갔고요. 어머님과 어색한 정막 속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은 것 같구나. 그간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다 잊고 이제부터는 격없이 지내보도록 하자.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대답 대신 싱긋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건 제 직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여우같이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손을 잡으시고는 원래 가족 되기가 어려운 거야.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거지. 우리는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 더없이 친한 가족 사이 아니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며 저를 달래듯이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 신우랑 또 따로 살아야지 안 되겠더라. 사정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다시 독립시켜야지. 네,
따로 사시게요? 그래야지. 그런데 마침 니들도 이사를 했다고 하니 이건 하늘의 계시인 것 같구나. 뭐든지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일이 진행되는 법이거든. 집도 넓어졌으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명치가 턱 막힌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합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봤자 용돈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하시겠거니 싶었는데 합가는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가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 이제 공부할 시기라. 안방을 애들 주고 니들은 작은 방 쓰고 내가 남은 방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쓰면 되지 뭘. 원래 형제들끼리 방 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지들끼리 공부도 하고 그러지. 그리고 니들 집 살면 나도 일할 거다. 너무 걱정 마라. 어머님, 그건 좀 안 되겠어요. 제가 결국 딱 잘라 말하자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신 듯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들과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내 방이 어디라고? 제일 작은 방이나 주면 되는데 뭘. 이라고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남편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어머님이 이제 내가 네 동생이랑 따로 살 거라고 하니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라고 하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귀막혀하며 그런 적 없다고 하니 어머님이 아깐 합가하자고 했잖니. 왜 갑자기 딴청이야? 아무튼 오늘은 먼저 갈게. 작은 방 짐 빼고 연락 줘. 용달 불러올 테니. 라며 급하게 나가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을 잡으니 뿌리치며 도망치듯 가시더군요. 남편이 정말 합가하자고 말했냐며 저에게 묻는데 은은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죠.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듯 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노인네한테 뭐라고 했길래 합가하자는 걸로 받아들이셔. 우리 엄마한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 그게 더 희망 고문인 거 몰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예 어머님 말씀에 대답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 어머님이랑 한참을 통화하고 온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이제 합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 제 책임이라고 떠넘기더군요. 제가 말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어머님이 오해를 하셨고 엎질러진 이상 어머님께 더 상처는 못 드린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전에 용돈 사건으로 인해 자기도 어머님한테 못할 말 했고 더 불효자 되기 싫다며 이제 무조건 합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애들 안 보는 대로 남편 끌고 나와 공원에서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왜 갑자기 합가하는 걸로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어머님이랑 둘이 짜고 이러는 거냐고 했더니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그거 보니 뭔가 짚이는 구석이 있어서 남편에게 닥달하듯 몰아세웠습니다. 둘이 짠 거 맞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사는 월세방으로 집을 옮긴 그날부터 제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이번에 이사 온 걸 계기로 남편이 어머님께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 번에 허락 안 할 거 알고 막무가내 들어오기로 한 거였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기가 막혀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랑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니 사춘기 애들 두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며 저더러 이기적인 여자라고 삿대질 하더군요. 그 다음 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 눈물로 상담했습니다. 합가 강요는 이혼 사유 맞다더군요. 남편이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수 있다고 하길래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배째라 못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 지분도 있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너도 상담받아 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빌더군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는 합가 안 할 테니 저희끼리 잘 살으라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떴네요.
좋은 시어머니면 모르겠어요. 그간 맞벌이하며 힘들게 애들 낳아 키우고 살았을 때도 다달이 돈 받으며 저에게 고생한다 한마디 하신 적 없고 늘 돈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라 매달 보내는 용돈도 아깝다고 느꼈어요. 남편 역시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마다 깨닫게 되니 이런 인간이랑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고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자고 하니 집을 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바로 이혼 소송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면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니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담배도 끊고 당구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시댁도 끊고 살 거라고 하는데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다가 한 번은 술 왕창 먹고 들어와 큰소리치며 너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다고 무시했지? 나도 무시하고 우리 엄마도 무시했지? 그래서 결국 이혼하자고?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우리 애들이 결국 엄마 버린다? 라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 시작했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곧 최종 판결 나옵니다. 안 봐도 제가 승소할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잘 말해 두었어요. 못 볼 꼴 더 보여주기 싫어 이혼하는 거고 엄마 아빠 갈라서도 엄마가 책임지고 너희 좋은 대학 보내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하니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애들 마음에 상처가 없진 않겠지만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그대로 이혼하려 합니다. 재산 기여도에 따라 돈도 나눌 건데 남편은 거의 가져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긴 그동안 시댁에 들인 돈만 몇 천이고 제가 재산 증식이며 가사 육아에 많이 기여했으니까요. 시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카톡하시길래 차단한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랑 시모가 집에 찾아왔길래 죄송하지만 경비 아저씨께 부탁드려서 내쫓았어요. 엉엉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이혼 진행하는 순간에는 조금 후회도 했고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제가 너무한가 싶기도 하지만 인생 별거 있나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며 결혼 생활 유지할 거면 빨리 발 빼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